속보, 정말 미쳤구나 축혀. 최악, 문체부 감사 충격 반전. 완전히 미쳐버린 축구협회 문체부 충격. 감사 밝혀지자 축구팬들 경악과 분노. 홍명보, 55.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보좌할 국내 코칭 스태프가 확정됐다. 외국인 코칭 스태프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16일 박건하, 51, 전 수원 삼성 감독, 김동진, 42, 키치FC 감독 대행, 김진규, 39, FC 서울 전력강화실장을 대표팀 코치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시감독 체제로 치러진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 중국, 싱가포르, 당시 대표팀과 함께했던 양형민, 50, 골키퍼 코치와 이재용, 41, 정영규, 37, 피지컬 코치도 홍명보호에 합류한다. 박건하 코치는 서울 이랜드, 수원 삼성 감독을 경험했던 베테랑 지도자로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수석 코치로 합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코치로 홍명보 감독과 합을 맞췄다.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한 김동진 코치는 지난 2000년 FC 서울의 전신인 안양 LG에서 프로 데뷔한 이래 제니트, 러시아, 항저우, 중국, 무앙통, 태국, 서울 이랜드 등에서 활약해왔다. 2018년 홍콩 키치 SC에서 현역 은퇴한 이후에는 키치 SC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아왔다. 김진규 코치는 선수 시절 각급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주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발휘해온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으로 2017년 은퇴 후 FC 서울에서 코치, 감독 대행, 전력강화실장 등 여러 보직을 맡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신임 코칭 스태프는 16일 K리그 경기 관전으로 대표팀 첫 행보를 시작한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코칭 스태프 선임을 위한 면접 업무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KFA에 따르면 외국인 코치는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2. 한국과 다르네. 미국의 공격적인 투자, 클롭 영입 실패 오른쪽 화살표 포체티노 계약 체결, 월드컵 이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6일 한국 시간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축구협회와 계약에 합의했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포체티노 감독이 매트 크로커 미국 축구협회 기술이사와 합의했다 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미국 대표팀을 이끌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달 홈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 조별리그 탈락했다. 미국 축구협회는 곧바로 그레그 버홀터 감독을 경질한 뒤 자국에서 2년 뒤 열릴 월드컵에 대비해 무게감 있는 사령탑을 물색했다. 미국이 가장 먼저 바라본 감독 후보는 리버풀을 떠난 위르겐 클롭 감독이었다. 그러나 클롭 감독은 미국 축구협회와 대표팀 사령탑에 관해 공식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대표팀 축구는 일반적인 클럽팀 감독보다 일상에서 덜 압박을 받는다. 클롭 감독에게 또 다른 도전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언급했다.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클롭 감독이 마음을 바꾼다면 미국 축구협회는 다시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클롭 감독과 접촉한 미국 축구협회의 행보는 최고의 감독을 데려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 축구협회 디렉터 맷 크로커는 버홀터 감독을 경질한 날 인터뷰에서 즉시 새로운 감독을 찾을 예정이며 9월 국가대표 경기 전까지 선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난 팀이 이길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을 찾고 싶다. 미국 출신이든 다른 나라 출신이든 우승 경력이 있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클롭 감독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이후 미국은 곧바로 다른 후보 물색에 나섰다. 바로 포체티노 감독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했던 지도자로 국내 팬들에게 친숙하다.
토트넘을 떠난 뒤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감독을 역임했다. 토트넘에서 2018에서 19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2021에서 22시즌 리그 우승의 성적을 냈다. 첼시는 2022년 9월 토마스 투엘 감독을 해임하고 후임에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선임했으나 성적 부진 끝에 포터 감독도 경질했다. 이후 첼시는 임시 사령탑 체제로 2022에서 23시즌을 운영하며 적임자를 찾아 나섰다. 포체티노 감독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첼시 지휘봉을 잡으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복귀했으나 6위로 다소 부진했고 결국 한 시즌 만에 결별했다. 지난해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을 향한 지원은 상당했다. 토드 보엘리 구단주는 작년에만 콜 파머, 크리스토퍼 은쿵쿠, 모이세스 카이세도, 악셀 디사시, 니콜라스 잭슨, 로베르트 산체스, 로메오 라비아 등을 영입했다. 지난해 여름에만 선수 영입에 쏟아부은 돈이 4억 2,400만 파운드에 달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전반기 내내 선수 활용에 있어 비판이 따랐다.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전술에 끼워 맞춘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러는 사이 첼시는 반환점을 돌 때까지 승리보다 패배를 많이 기록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변명거리는 있었다. 첼시는 시즌 초반부터 많은 부상자로 고생했다. 기대를 모았던 영입생 은쿵쿠가 장기 부상으로 첼시 생활을 시작했고 카이세도, 리스 제임스, 바이아 등이 줄줄이 부상 병동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차가 거론되던 상황에서 카라바오컵 결승에 오르면서 반등 기미를 보여줬다. 비록 리버풀에 패하면서 부임 첫 시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으나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 영국 축구협회 FA 컵에서도 준결승까지 진출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시즌 중반부로 향할수록 안정감을 찾았다. 그러나 결별로 끝났다. 첼시는 엔초 마레스카 감독을 데려오며 새 판짜기에 나섰고 포체티노 감독은 무직이 됐다. 포체티노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확실하게 제안을 받지 못했다. 연이은 실패가 배경이 된 듯하다.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 이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프랑스 리그왕 우승에는 성공했지만 스타 플레이어를 다루거나 토너먼트에서 약한 모습은 여전했다. 결국 빅리그 클럽팀이 아닌 대표팀의 감독 자리에 오르게 됐다. 애슬레틱은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대표팀에 부임하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후 가장 주목받을 지도자라고 내다봤다. 클린스만 감독은 2006 독일 월드컵 4강 진출 이력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5년간 미국을 이끌었다. 3. 손흥민도 꾸중 안 하는데 토트넘, 빅찬 스미스 FW, 충격에 테러당하다 오른쪽 화살표, 왜 이렇게 골 찬스 놓치는 거요? 영국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 낸 1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의 티모 베르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식사하던 중 불쾌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급속히 퍼져 한 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고 전했다. 영상 속 한 남자는 베르너의 팬인 것처럼 다가가 그에게 질문을 남겼다. 그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왜 완벽한 기회에서 골을 놓치는 거예요? 라며 무례한 질문을 했다. 베르너는 그 남자에게 질문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고 질문을 이해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베르너는 당황한 표정을 접은 후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식사에 집중했다. 질문을 한 남자는 베르너가 자신을 무시하자 농담이야, 좋은 밤 보내 라고 말하고 그를 조롱하는 표정으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이 영상을 본 팬들은 질문한 남자를 비난하며 베르너의 무대응을 칭찬했다. 팬들은 저 사람은 팬이 아니고 멍청이다. 축구선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다. 베르너가 문제를 잘 처리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르너는 지난 1월 독일 RB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다.
반시즌 임대였기에 토트넘으로서도 크게 부담 없는 영입이었다. 토트넘은 베르너가 첼시에서 뛴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베르너는 아쉬웠다. 그는 13경기에 출전해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기록을 쌓았으나 첼시에서의 문제였던 골 결정력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과거 2020년 여름에 첼시로 이적해 2시즌 동안 뛰었던 적이 있다. 첼시 이적 직전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리그 28골을 넣었기에 첼시에서도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듯했다. 그러나 첼시에서 그의 결정력은 실망스러웠고 89경기에서 23골에 그쳤다. 첼시는 베르너를 2시즌 만에 팔기로 하고 베르너는 친정팀 라이프치히로 향했다.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도 과거 자신의 기량을 되찾지 못하고 토트넘으로 임대를 떠나게 됐다. 토트넘에서는 강점인 빠른 속도와 드리블 등은 여전했다. 측면에서 파괴력은 있었으나 마무리인 크로스와 슈팅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라이프치히는 싼 가격에 토트넘에 팔 생각이었으나 토트넘도 그의 경기력에 크게 만족하지 않아 영입을 고민했다. 그의 토트넘에서 첫 득점도 7경기 만에 나왔다. 그는 첫 득점 후 후련하다는 표정과 함께 약간의 눈물도 고였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장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보다 더 기뻐하며 그의 첫 득점을 축하해줬다. 베르너는 토트넘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베르너는 토트넘에 남아 오랫동안 뛰고 싶다며 토트넘이 자신을 영입하기를 바랐다. 토트넘은 250억 원 정도의 베르너를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발동하지 않았다. 토트넘의 선택은 베르너 1년 임대 연장이었다. 베르너를 제외한 브레넌 존슨, 데얀 쿨루세브스키 등 다른 윙어들도 뛰어나지 않기에 베르너라도 있으면 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베르너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베르너는 이번 여름 프리시즌 기간에 4경기에 출전해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스코틀랜드 하츠와의 첫 친선 경기에서는 도움을 기록하며 시즌 전망을 밝혔다.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계속 활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활약이 필요하다. 토트넘은 베르너와 임대 연장하긴 했으나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윙어를 물색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해 주장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쓸 수 있지만 그가 빠지거나 그의 파트너로 뛸 선수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는 듯하다.